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드디어 옵션 만기가 끝났고 해외 시장은 지수 자체는 장중 반등세를 반납하고 내려왔지만 변동성은 오르지 못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미국 시장 마감은 우리 시장에 아주 나이스한 상황이 됩니다. 바로 강력한 롱을 지를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롱은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던 것이 뭐냐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시장을 이 옵션 만기일에 어거지로 눌러놓은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경우 우리 시장은 금요일에 폭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옵션 만기일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해외 시장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갭 다운 출발을 했는데, 보통 갭 다운 출발 후 1, 2분 정도 외국인이 현선물 매매 동향을 보면 당일 시장 방향성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옵션 만기 일주일 전이나 만기주에는 기관이 옵션 매매 동향이 더 중요합니다. 기관이 옵션 매매 동향을 한 1, 2분 정도만 지켜봐도 답이 나오죠. 원래 선물이나 현물은 만기일 시가 저가, 종가 고가의 어떤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바로 외국인들이 현선물 동반 매수하고 전반적으로 나쁜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개장하자마자 개인들이 콜옵션 물타기 매수를 또 와장창 해버립니다. 그것도 다 썩은 행사가 387콜, 385콜 이런 거에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와 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이 초반에는 현물 매도를 내면서 시장을 조금씩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가 갭 다운이 나름 컸어요. 그래서 385 콜옵션이 기관 평균 발행 단가가 꽤 낮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너무 싸게 매도를 한 셈이죠. 그러면 시장이 오르면 평가 손실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기에 풋매도를 그러면 이제 풋매도를 해서 이제 어떤 세타 값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그 풋옵션에서 환매가 아직 안 나온 상태라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현물 매도를 조금씩 내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개인이 풋옵션 환매를 좀 유도하려고 의도적으로 시장 하락을 좀 방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선물 매수만 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11시까지 한 4천억 정도가 들어온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반등의 씨앗 자체는 만들어졌다고 봐요. 문제는 개인이 콜옵션 매수인데,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이 풋옵션 매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개인이 만약에 내가격 풋옵션, 그러니까 풋 392, 390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환매하면서 385나 382 풋옵션을 매도해서 이 롤링다운을 했다면 저는 시장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개인이 풋매도 환매는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풋 380, 377 같은 외가격 풋옵션을 초반부터 많이 매수했거든요. 물론 콜매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 그래도 풋 380, 387, 377 이런 것들을 개인이 많이 매수를 해버리면 그 얘기는 또 다시 말해서 기관이 거기를 때렸는데 개인이 그걸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하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투기적인 어떤 그 일확천금을 노리려는 풋옵션 매수를 갭다운에 샀다. 그것도 만기일에. 이건 좀 아니죠. 이렇게 오전 11시까지 개인이 콜매수 7만 개, 개인 풋매수 6만 7천 개야. 이렇게 쌓인 상황이 되면 이건 더 이상 볼 것 없이 끝까지 양매도입니다. 다만 계단식 하락 양매도일지, 계단식 상승 양매도일지 이건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양매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물을 포기한지라 그럼 다음 옵션 월물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는데, 12월물은 콜옵션이나 풋옵션 모두 행사가가 390포인트부터 400포인트까지는 사실상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 뒤로는 이 외국인들이 더 이상 선물을 매수하지 않았고, 또 기관들 또한 워낙 싸게 콜 385를 매도한지라 이 세타 값을 맞춰가면서 풋 매도를 하는 기계적인 변동성 매도를 했어요. 이쯤 되면 기관들은 오늘 하락 없다, 그러나 상승도 없다 라고 옵션 시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번 옵션 만기 끝나면 시장을 어거지로 눌러놓은 것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속으로는 아마 후들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밤에 미국장이 올라서 끝났다 그러면 기관들은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죠. 어쨌든 오후 들어서 시장이 반등을 이어나갔지만 끝까지 385 스트레치를 매도를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을 아주 교묘하게 눌러댔습니다.
그래서 385.97포인트로 현물 마감했는데 완전히 전형적인 양매도장이었죠. 오늘 시장이 참 교과서적으로 움직였지만 개인들에게는 쉬운 장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선 시장을 충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변동성 매도를 때리긴 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 초반 갭 다운이 나온 상황에서 개인들 콜 매수에 물리고 또 풋 내가격을 롤링 다운 나면서 385나 382를 풋옵션 대량 매도했다. 이러면 시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추가 하락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은 기존 풋 매도를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면서 380, 377 이런 풋옵션을 매수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하락을 스스로 막은 셈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매매 행태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임이 변하는 것을 이건 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센티먼트가 약한 상황에서 파생 시장이 현물 본장을 흔드는 웩더독 장세인데, 일반적인 웩더독 장세는 이 선물 베이시스를 크게 느리거나, 그러니까 선물을 쫙 당겨서 시장 당기거나, 반대로 선물 베이시스를 막 까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선물로 현물 시장을 흔드는 장세라면, 이번 11월물 시장은 옵션을 무식하게 가두리를 치면서 옵션으로 시장을 뒤흔드는 장이었어요. 특히 해외 시장과 역행하는 흐름이 나올 때 상당히 많은 양의 현물 매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얼마 나오지 않았거든요. 적은 양을 동원해서도 상단을 자꾸 막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센티먼트가 약하고, 그렇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시장을 가두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12월물이 되었을 때 되돌림이 나오긴 할 텐데, 11월물 한 달 동안은 어떻게든 시장을 위쪽을 막고 또 아래쪽도 막는 그런 시장 충격 비용보다 옵션을 가두리 쳐서 벌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시장이 현물 시장을 짓눌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파생 시장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시장의 흐름을 최소한 어느 정도 파악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 한국 시장의 파생 플레이어가 워낙 없어서 애널리스트도, 기관들이 파생도 거의 안 하니까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양반이 그 삼성증권의 전기훈 선생,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정인지 연구원,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얼핏 듣는 얘기로는 정인지 연구원이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옛날에 그 우리투자증권의 최창기 연구원, 그리고 하재석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참 재밌었는데 말이죠. 다들 파생 못해 먹겠다고 그만둬 버렸으니 후배들도 없고 참. 아유, 이야기가 새버렸네요. 어쨌든 어제 옵션 만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기관이 양매도에 개인들이 그대로 물량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시장은 가두리를 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 이번물 상승은 없겠구나 포기를 한다 외쳤는데, 어제 흐름 보면서 이거 진바닥이고 다음 물부터는 폭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서두 얘기했죠.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를 마지막 총평 때 이야기할게요. 일단은 유럽 세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초반에 강세를 보였으나 끝까지 강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매도세가 없이 변동성을 죽인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이미 대부분의 증시가 역사적 고점을 갱신한 상황이라 시장이 빠지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그냥 강세 유지다, 이 정도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어제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있지는 않았고 그냥 의미 없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또 챙겨볼 만한 흐름은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세션에서 조금씩 눌려서 1843달러까지 밀렸던 골드가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의 수직으로 1865달러까지 폭등을 합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이 흐르면 딴판이었어요. 사실상 별 변동 없이 움직였고, 이렇게 되면 골드는 이틀 연속 숏 커버링이 유럽 세션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더해서 구리도 어제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였는데 다시 톤당 9,634달러까지 상승한 등 리스크 온 흐름이 다시 나타났고요.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자재의 강세가 나타난 동안 통화시장은 또 별개의 흐름을 보였는데, 기름 가격이 이틀 연속 급락을 하면서 루니가 이틀 연속 음봉을 세게 얻어맞았고, 오지도 마이너스 0.5% 가깝게 흘러내리는 등 모두 좋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따라서 이제는
개별 종목군들이 각자의 수급 이슈로 움직이는 장세에 들어섰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구간에 들어서면 추세 매매보다는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하고 다시 포지션을 잡는 게 좋습니다. 물론 주 추세는 커머디티 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이 강세를 보이는 동안 따라 올라갔는데, 우리 시장이야 별 볼 일 없었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이 홍콩 세션의 상승세가 살아난 등 전반적으로 아시아 세션 후반은 분위기가 좋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플러스 0.5%가량 갭 상승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눌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매도가 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 뭐 이 정도도 매도인가 싶을 정도로 매도가 약하게 나왔고 또 반발도 제법 있었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장 초반부터 쏟아져 나온 변동성 매도 때문이었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했지만 마지막 1시간 30분 동안은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추가 하락을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은 오르지도 못하고 또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흐름이 돼요. 또 하나 어제 볼 것은 어제 마켓 무버가 누구냐 하면 디즈니 한 종목이었거든요. 나머지는 뭐 별볼이 없었어요. 뭐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또 옵션 시장 참여자들에서 엇박자를 탔었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연속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 쉬운 장이었고 또 달리 보면 변동성 매도가 나오는 장이라 이 장중 매매를 해서는 이익을 내기 어려운 장이었기 때문에 유럽 세션 끝날 때까지는 매수든 매도든 뭐 포지션을 잡지 않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본장 시작하고 처음에는 반발 매수도 여러 번 나왔는데 전반적으로는 상승 시 매도의 압력이 있었는데 이거는 해외 시장과 관계없이 미국 시장이 속도 조절이 나온다는 의미에서 눌림이지 매크로 관점에서 리스크 오프의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아직 시장이 완전히 꺾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올라오면 이제는 쌍봉을 만들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난 11월 첫째 주의 상승이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이 개인이 콜옵션 투기 매수로 주요 대형주들이 급등했다는 것이라면 그 다음 주인 이번 주 한 주는 이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 그리고 또 기타 이슈로 시장이 한 차례 눌렸어요. 그래서 콜옵션 매수자들이 제법 평가 손실을 입은 상황이거든요. 한 주 쉬고 난 다음에 재차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다시 당길지 만약에 당긴다면 시장의 광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11월 셋째 주에 당기고 넷째 주에 쉬었다가 12월부터 밀린다. 그러면 또 제법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세가 약해질 뿐 아직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매수를 철수할 때는 맞다고 봐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매도를 쌓기에는 애매한 자리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올 때마다 선물 매도는 안 쌓을 거고 콜옵션 매도를 좀 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초자산 매수하고 콜옵션 매도하는 커버드 콜이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물리면 롤링업 한다는 각오로 S&P 콜옵션을 조금씩 매도를 쌓을 계획입니다. 자, 이제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아시아 세션 이야기할 때 우리 시장을 옵션 관련해서 억지로 눌러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는 우리 시장에 쌓인 매도 압력이 순식간에 되돌림이 나오면서 폭등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390에서 400포인트 구간은 이 12월물 옵션이 미결이 거의 쌓이지 않은 구간이죠. 이 구간을 어느 쪽으로든 쏠려서 움직인 다음에는 속도가 느려지겠지만 일단 한쪽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는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방향은 상승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12월물 옵션은 새로 판을 짜야 되는 상황에서 미결제 약정이 지금 중심가를 기준으로 15회 가격 이상은 이 장기 옵션 매도자들에 의해서 제법 쌓여 있어요. 그러나 그 이내의 구간은 11월 한 달 동안 지나치게 시장을 눌러놨죠.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얼마 안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미결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게 또 하루짜리가 아니라 뭐 한 2박 3일 쭉쭉쭉쭉 땡기고 또 2박 3일 쭉쭉쭉 내리고 이런 식으로 미결을 쌓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진짜 추세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옵션 시장이 전체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말을 못 믿는 분이 아직도 있다라 하면 이번 11월 물 내내 옵션 시장이 우리 시장을 강하게 눌렀다는 거
이게 12월물 돼서 스프링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시장, 특히 거래소 시장은 파생 시장이 쥐락펴락하는 시장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못 오른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파생 시장이 명백히 나오는데 어거지를 누르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이 투자자들이 파생 시장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기름은 이 $80 이하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저희 원자재 롱 관점에 이상 기류가 생긴 거 이런 건 아니고요. 오펙 플러스나 SPR 그 전략 비축유 방출 이런 이슈 같은 롱과 숏 이슈가 혼재된 상황에서 일단 상단과 하단 테스트는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단은 완료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 언더슈팅을 줘서 한 $77 선까지는 조정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자리에 오면 다시 롱 관점 볼 거예요. 그 외의 원자재는 계속 롱으로 보고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팁을 드리자면 구리 같은 경우에 LME 시장에서 구리 현선물 스프레드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제는 한 $177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상승도 하락도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냥 추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밀리면 매수, 그리고 올라오면 매수량을 좀 줄이되 그래도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LME 구리 현선물 3개월물 스프레드는 $50 선까지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시장이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한 주만 버티면 또 일주일이 갑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